트럼프 대통령 상호 관세를 드디어 우리 시간 3일 새벽 5시, 4시, 5시 사이라고 합니다. 발표합니다. 외신들의 보도로 그 윤곽 대충 나왔죠? 예, 대충은 나왔지만 아주 구체적으로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에 따라서 유추를 해보는 그런 정도인데 가장 핵심은 20% 개별 부과를 하느냐. 그러니까는 이 일괄적으로 부과를 하느냐, 20%를 20% 일괄적으로 부과를 하느냐, 아니면은 미국의 무역 적자 그 범위에 따라서 차등하느냐 이 문제거든요. 만 차등하면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미국의 무역 적자국 중에서 8위입니다. 8위고 미국의 기준으로 하면 1위가 중국, 2위가 멕시코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좀 유리하죠.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네, 똑같지는 않겠죠. 그런데 일단 그 부분은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트럼프에 달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언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령 그 외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그 관세보다는 미국이 외국에 부과하는 관세는 더 낮을 것이다. 훨씬 낮을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고 또 최근에 가장 그 관심이 되는 것은 중국과의 그 경쟁 관계죠. 미국이. 그래서 최근에 한중일 3개국이 통상장관 회의를 열어서 한중일에 협력을 하기로 했어요. 통상 문제에 협력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한국과 일본이 이 중국과 이렇게 협력을 하게 되면 미국으로서는 그게 또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 문제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걱정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또 짐지 태연한 척 했지만 그래도 그 신경이 안 쓸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자, 이제 시간은 다가와 있습니다. 내일 새벽 5시면 그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이 발간한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라는 게 공개됐습니다. 우리나라의 비관세 장벽들이 많이 지적이 됐어요. 특히 국방 절충 교역 문제, 이게 처음으로 도마에 올랐습니다. 자, 이거 어떤 거죠? 네, 그러니까 USTR이 매년 이맘때쯤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서 발표하는 보고서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21건이 실렸습니다. 대부분은 그동안 지적이 되었던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30개월이 넘는 소고기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를 했고 또는 구글 같은 플랫폼 업체에 대해서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지적이 됐는데 이번에 처음 지적된 게 말씀하신 국방 분야의 절충 교역을 처음으로 문제를 삼았습니다. 이 절충 교역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외국에서 무기를 도입을 할 때 그 반대급부로 기술 이전을 요구를 해서 받게 되거든요. 이런 게 이제 절충 교육이라고 하는데 이 절충 교육에 대해서 특별히 보고서가 하는 얘기가 한국이 방산 계약 금액이 $10,000만 넘는 경우에 외국 계약 업체에 절충 교육 의무를 부과를 하고 있다. 그 반드시 기술 이전해달라고 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절충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국 기업과 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무역 장벽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나섰는데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호관세가 이제 곧 발표될 시점에 발표된 보고서라 이게 이번에 상호관세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작용을 할지가 지금 굉장히 큰 관심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국방 절충 교역 설명을 들으셨지만 이건 특별히 우리나라만 도입한 제도가 아니에요. 미국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국제 관행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K2 전차나 K9 자주포를 외국에 수출을 할 때 이런 절충 교육을 요구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술을 이전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 기술을 이전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핵심적인 기술은 원래 넘겨주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넘겨줘도 될 만한 기술을 선별적으로 넘겨주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제도는 아니고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방산 기술이 지금 상당히 많이 발전을 해서 외국에서 이 방산 수출을 놓고 미국과 경쟁을 벌이는 이런 정도 수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을 좀 견제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고요. 이참에 방산 무기의 수출을 한국에 좀 늘려보자 이런 의도를 가진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번 무역 장벽 보고서 유난히 좀 까다롭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조항도 많고 페이지도 7쪽이나 되고요. 자, 이유가 뭐죠? 일단 비통상 분야까지 언급을 했어요. 그것은 결국은
관세 그 정책 실행을 앞두고 일종의 분위기 잡기 아닌가 이렇게 그 압박용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 것인데 이 보고서에는 한국이 여러 건의 무역 장벽을 실체를 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풀어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을 풀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 국내법하고 상충되는 것들도 있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산업기술보호법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을 문제를 삼았습니다. 네. 이 보고서에서 이 산업기술보호법은 이 우리나라의 국가 핵심 기술 목록이 있어요. 국가 핵심 기술 거죠. 목록은 외부로 유출이 되면 안 됩니다. 그 목록이 있는데 그것이 주로 반도체, 자동차, 로봇, 항공기 분야인데 이것을 우리가 목록으로 규정해서 보호하는 건 당연한데 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개인정보보호법도 우리나라 그 해외로 나가면 안 되는 정보들을 이렇게 우리가 보호를 하고 있는데 이 다른 그 원자력 발전 부문 이것도 외국에서 소유권을 가져가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또 문제를 삼은 것이죠. 그건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 지적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당연한 건데 이것을 이제 문제를 계속 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비통상 분야까지 이렇게 적시를 했는데 그것은 결국은 관세 시행을 앞두고 일종의 압박용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바로 이런 말씀인데 매년 지적돼 왔던 이 비관세 장벽들 이번에 더 꼼꼼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을 했어요. 이것도 협상 전략 아닌가요? 협상 전략이죠. 압박용이고 협상 전략인데 특히 우리나라가 미국산 쇠고기 파동이 그때 2008년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수입을 허용을 하기로 하면서 단지 단서를 달았어요. 30개월 미만만 단서를 단 그 조항이 지금까지 시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미국이 어떻게 보면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늙은 소도 사가라 이 말이에요. 네, 늙은 소도 다 사과라는 거예요. 가덕이적 조치라고 해놓고 왜 16년 동안 유지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불만을 표시를 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어떤 쇠고기 패티나 육포, 소시지 이런 것도 우리가 계속 이제 수입 금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수입 금지를 풀어라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고 또 자동차 분야 배출가스 관련 이 부품 규제도 좀 불명확하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기를 하고 심지어 전자상거래까지 지금 간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전자상거래 그러니까 디지털 분야까지 우리가 장벽을 쳐놨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무슨 한국 망 사용료가 뭐 가다하다 뭐 온라인 플랫폼 법안들 반경쟁적 요소가 있다 이렇게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그 보고서가 거의 모든 부분을 시비를 걸고 망라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것은 비통상 분야잖아요. 비통상 분야까지 같이 집어넣어서 압력을 강화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네. 그야말로 전방위 미국의 압박이 지금 우리를 조여들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4월 첫날부터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민관의 협력을 당부했고 4대 재벌 총수들도 특별히 이 자리에 초청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러한 그 모든 노력의 근저에는 이러한 위기는 결코 정부나 개별 기업 혼자만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인식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과 기업, 정부가 힘을 합쳐서 같이 뛰어야만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업에서는 이제까지 해오신 바와 같이 하여튼 과감한 그런 도전과 혁신의 정신을 보여주시기 바라고. 네, 저 자리에는 그 말씀드린 대로 4대 그룹 총수가 지금 다 옆에 있어요. 자, 이 회의에서 한대행 긴급 지원을 하겠다. 이런 약속 아주 구체적으로 했죠. 그렇습니다. 이제 정부 차원의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 실행이 지금 초읽기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총력 대응 태세를 했고 특히 대기업이 주로 이제 미국과 직접 거래를 하기 때문에 대기업 그 총수들과 어제 대책 논의를 하는 회의를 열었습니다. 경제안보 전략회의 TF 회의 이렇게 회의를 열었는데 이재용 삼성 그리고 최태원 SK 정의선 현대자동차 구강모 LG 그 회장이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인 거예요. 저런 모임 드물죠. 네, 굉장히 드뭅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 때도 저렇게까지는 모임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만큼 지금 상당히 그 긴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저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서 특히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긴급 지원 대책을 마련을 하겠다는 한덕수 대행의 발언이 있었고 정부 차원에서 기업 어려움을 해소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정부가 조금이라도
이 어려움을 그 해소하는데 보완을 할 수 있거나 강화를 할 수 있는 정책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지원을 하겠다 그런 약속이 어제 있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긴급 TF 회의였습니다. 이 4대 그룹 총수들도 할 얘기가 참 많았겠고 또 실제로 건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 중요한 건의였나요? 네, 무엇보다도 하여튼 일단은 이 통상 위기를 극복을 하는 데 있어서 정부와 기업이 같이 힘을 합쳐야 되겠다. 뭐 이런 입장에 있어서는 뭐 공감대를 형성을 했고요.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이 트럼프발 위기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반도체법이랄지 IRA법,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법을 통해서 미국 정부가 미국에 투자를 하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이 보조금을 축소를 하겠다라고 공공연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반도체법에 따라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텍사스주에 60조 원을 들여서 파운드리 공장을 지금 지을 예정인데 그래서 미국 정부로부터 9조 원을 보조금을 지급받도록 이렇게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축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인디애나주에 한 5조 원 정도를 들여서 반도체 공장을 지금 지으려고 하는데 한 6,500억 정도의 보조금을 받게 돼 있거든요. 두 기업 모두 이 보조금이 얼마나 삭감될지에 굉장히 관심이 곤두서 있는 상황이고 지금 아직 그래서 최종 계약에는 지금 도장을 찍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반도체법이랄지 아니면은 IRA법 같은 경우에도 현대자동차 설비 투자에 있어서 상당히 보조금을 받도록 이렇게 예정이 돼 있는데 전부 취소가 될 마당이어서 기업들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세제 지원이랄지 이런 쪽에 정부 지원이 좀 적극적으로 도입됐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전달을 했습니다. 네, 얼마 전에 미국에서 계란 한 개 값이 1,500원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고 이 문제 아직 완전히 해결이 안 됐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이 거대한 관세 전쟁 때문에 미국 안에서도 지금 난립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아주 급증하고 있고요. 일단 소비자 물가 크게 올랐죠? 그렇습니다. 일단 관세 전쟁을 트럼프가 벌인 것이 미국 우선주의로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관세를 물기 싫으면 투자해서 우리나라에 그 공장 지어라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일자리는 늘어나겠죠. 일자리는 늘어나는데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지금 아주 심화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일단 관세가 올라가면은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물품의 물가가 올라가겠죠. 당연하죠. 당연히 올라가죠. 올라가면은 결국 인플레이션으로 되는 건데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 이제 싼 물건, 저렴한 물건을 살 수 있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관세 정책을 인플레이션 문제를 큰 폭으로 증가시킬 위험이 있는 그런 정책으로 지금 평가를 하기 시작을 했고 일반 미국 시민들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 우선 정책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리고 또 가뜩이나 지금 일상용품 가격이 트럼프가 취임을 앞두고 있을 때부터 올라가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게 시행이 되면은 내일부터 시행이 되면은 이것이 더 거기다 가속화시킬 것이다. 그러니까요. 자, 이런 우려도 제기를 했고 그리고 또 캐나다나 멕시코, 중국에 의존하는 기업들은 말씀드린 대로 물가를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으니까 5% 이상 올린대요. 5.1%까지 그 가격이 인상이 되면 이게 인플레이션을 선도를 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미 이 관세가 가격 상승 형태로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지금 AP에서는 내놓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모든 게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고관세 정책이 네. 뭐 투자 유치나 일자리 창출은 트럼프가 성공할지 몰라도 전체 미국 시민들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그런 정책이 돼가고 있다. 나중에 저것이 어떤 뭐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도 상당히 큰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네. 제가 잘 아는 이 가족 중에 한 명이 미국에서 설렁탕을 최근에 한 그릇 시켜 먹었는데 4만 원 냈다고 합니다. 자, 이미 멕시코와 캐나다 국경 간 무역을 하는 히스패닉계 기업들 관세 부담을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멕시코하고 캐나다에서 물건을 들여와서 미국 소비자에게 파는 그런 중개무역을 하는 그런 업체들이 요즘 가격을 좀 많이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미국 외신들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은 멕시코에서 농산물을 수입 유통하는 체인벌린 유통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네. 기업이 4일부터 당장 가격을 올리기로 결정을 이틀 남았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수입 물량도 줄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 관세라는 게 수입업자가 부담하라는 세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입업자가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을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를 하기 위해서 가격을 올리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미국의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인데 예를 들면 미국 일부 식당 같은 경우에는 벌써부터 이 수입 원재료 가격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원재료 가격을 수시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가격표가 적히지 않은 그런 메뉴판. 햄버거 값이나 샐러드 값이 안 적혀 있대요. 그렇죠. 공란으로 돼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 식당 가면 시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것과 예, 마찬가지죠. 시가. 네, 그래서 원재료 값이 오르면 바로 가격을 올릴 수 있게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식당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햄버거 값이 내일 햄버거 값과 다르니까 가격표가 없답니다. 이 심각한 문제겠죠.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20세기 초에 대공황 같은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일으킬 것이란 전망 일찌감치 나왔었습니다. 자, 세계 각국도 구체적인 예상 피해액을 속속 내놓고 있죠. 그렇습니다. 일종의 뭐 비상이 걸린 상황인데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에도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를 악화시킬 거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의 에스턴 대학교가 트럼프 행정부 관세 부과 범위를 한 6가지로 구분해서 경제적 피해를 산출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결과만 말씀드리면은 미국 수출이 66% 그리고 수입은 46% 감소할 것이다. 네. 이런 결과를 내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1조 4천억 달러에 달한다. 이런 보고서가 아하. 영국에서 나왔고. 조 달러요. 네, 조달러입니다. 예. 조달러. 그리고 일본 무역진흥기구도 보고서를 내놨는데 지금 대중국에서 20% 추가 관세나 상호 관세, 수입차 관세들을 이것이 영향을 미칠 것을 분석을 해보니까는 무려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세계 GDP가 1,123조 원 하락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상상이 안 되는 액수예요. 상상은 안 되죠. 그런데 1,123조 원 하락을 하는데 그중 미국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 GDP가 2.5%포인트 떨어진다. 그래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 이런 결과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가 뭐 자기가 3번째 헌법 조항을 이게 비켜서 부통령으로 나갔다가 다음에 뭐 대통령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일각에서는요 2년 지방 중간 선거 이전에 레임덕이 될 것이란 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